2022학년도 3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 42번부터 45번까지 해설입니다. 내신 대비 본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춘향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1이나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완결성보다는 이 문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잡아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A와 B에서 인물, 그 다음에 C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좀 미리 보고 갈 텐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수능국어에서 길러놨던 연습들이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서사 장르는 기본적으로 인물 정보 잡으라 그랬었고, 인물 정보에서 중요한 건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인물이 느끼는 내면 심리가 어떻냐는 거죠. 비참함인지 두려움인지 근심인지 한탄인지. 하나 더, 항상 이런 정서는 어디서 온다고요?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온다고요. 상황에 대한 반응, 상황에 대한 반응, 상황에 대한 반응,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당연히 정도 5번이겠죠. 자, 좀 이따 볼 거예요. 5번이 맞는지. 그런데 C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다른 사람들을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내가 죽기 직전이야. 자, 그래서 바로 C부터 볼게요. C부터 오면 이제 미음이라도 먹으라고 나한테 누가 챙겨준 거야. 그럼 봐, 이거 뭐해? 라고 지금 좌절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의 묘사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고, 결국 내면 심리는 한없는 근심과 그리움. 역시 중요했다고 얘기한 이 정보가 그대로 5번 선지 정답선지로 보이는 거잖아요. 왜?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그래서 두렵고 근심이고 한탄스러운 거잖아. 다시 한번 볼게요. 자신의 처지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반응, 근심이라는 반응, 한탄이라는 반응. 그런데 남에 대한 걱정 지금 할 때예요? 아니죠. 정답 5번 끝이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사실 이분도 A, B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인물들 좀 세팅을 하면요. 춘향어미냐 향단이냐. 즉, 이 문제의 설계는요. 춘향어미와 향단의 성격을 보라는 건데, 춘향어미라는 사람은 너무 특이한 게 봐. 내가 딸을 기른 이유가 뭐예요? 딸의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사람은 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딸을 기르면 이 딸이 나중에 커서 딸이 나를 부양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자식농사라는 표현이 좀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이렇게 너 나 부양해야 돼 같은 말 그대로 농사인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나한테 나를 부양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춘향어미한테 있어서 딸은 이용의 대상인 거죠. 이 부분을 보면. 하지만 B에서는 지금 향단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든 춘향이한테 밥을 먹여서 이 힘든 상황에 살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향단은 오히려 어미와는 다르게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보살핌을 주고 있죠. 그러면 나왔죠. 춘향어미는 뭐라고? 향단은 뭐라고? 심간사또가 아니라 춘향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지금 소재는 춘향의 수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글 전체의 소재는 수절이지만 A, B에서는 뭐라고? 춘향의 현재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춘향어미는 어떻게?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야, 내 인생 조졌다, 야. 왜? 얘가 나를 부양해야 되는데 죽은 부양 어떡해요? 반대로 향단이는요, 춘향이 너무 걱정하네, 너무 고생하네, 마음이 안 좋네,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즉, 춘향이에 대한 걱정이죠. 그분이 너무 특이했던, 그래서 3번 설계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학습활동처럼 구조들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납니다. A 장면, 춘향어미. 감정의 주체는 춘향어미, 감정의 주체는 향단이에요. 어떤 대상을 봤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춘향에 대해서. 춘향이 지금 힘든 상황을 보고 춘향어미는 자신이 인생이 힘들어지겠네. 왜? 춘향이가 부양을 못 해주니까. 반면에 춘향이의 몸이 걱정되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냐 춘향이 인생을 생각하냐.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정답 4번 설계되면 하죠. 자, 별거 없어. 모티프라는 개념 설명인데 그냥 클리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뭐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패러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밈이라고 보셔도 돼요. 밈 뭔지 알죠? 유행 같은 거.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릉, 그러니까 황제의 묘예요. 그럼 굉장히 신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 이런 황제가 나타나는 건 어마어마한 길몽이야. 그래서 꿈에서 황릉 묘를, 죽은 조상을 본다, 황릉 묘를 간다, 어마어마한 길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밈을 가지고 있었던 독자들 입장에서는 춘향의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봅시다. 잘 들어.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한 거냐면, 주어가 보기에 나와 있는 독자가 지금 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문에는 누구 정서냐면 춘향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춘향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독자는 보기 클리셰를 봤을 때는 희망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죠. 왜? 누가? 독자의 생각은 희망이니까 독자는 희망적으로 읽는 거야. 그런데 내용일치로 들어가 버리면요, 춘향이는 어떻게 봤어? 여기서 지금 자, 뒤지게 두들겨 맞고 옥중에서 꿈에 들어간 거야. 인몽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는
강몽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왜? 이거 길몽인가? 이거 흉몽인가? 죽을 꿈인가? 흉몽인가? 큰 꿈인가? 길몽인가? 그렇기 때문에 춘향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보기 독자는 이미 보기처럼 정보를 알고 있다면 확신을 하지. 춘향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꿈으로 들어갔잖아. 인몽 강몽 장면인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인몽 장면을 통해서 복에 나와 있는 황능묘 모티프의 과정을 통해 꿈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볼게. 봉황부채에 의한 구름같이 이는 바람, 황능묘까지 추천이 날려가는 것. 그럼 봐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전기적이고 기이하고 신이한 거죠. 우리는 초월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인간계가 초능력은 없어. 그런데 신들이 사는 곳은요, 초월계라고 했고, 이 신들은 초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도술 같은 걸 하는 거죠. 여기처럼 사람이 바람이 날려간다? 초월 세계에서 있을 법한 얘기인 거지. 그런 천상계 개념이 잡혀있으면 3번 선지도 이해가 됐을 것이고, 또 전생은, 그리고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그런 건 천상계 속성이고, 인간계는 현생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신이 한 것, 초월계에 관련된 것, 상상력에 의한 것. 또 춘향은 어떻다고요? 어떤 존재라고? 정절을 지켜나가는 인물. 그래서 춘향의 성격에 대한 얘기도 해준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선지를 쪼개볼게요. 1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춘향이 잠에 드는 거는 인몽 장면이고, 그래서 시녀를 만나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녀가 연결고리 오케이. 2번. 부채가 춘향이를 날린다. 초월계가처럼 초월적인 비현실적인 이야기. 3번. 춘향이한테 밥 비들라고 한다.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에게 인간 세계와 대비되는 천상계 질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아황부인과 어영부인은 아무래도 춘향이를 도와주려고 할 거야. 그럼 딱히 질서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좁히고 한번 볼게요. 4번 선지. 전생에 춘향이가 운화 부인의 시녀였다는 점. 아황부인과 어영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생의 춘향은 전생의 존재고, 또 지금은 현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두 사람이 전생 얘기를 해줬다. 우리가 우리의 전생과 현생에 대한 상상력 불러일으켜 볼 수 있겠잖아. 그 춘향이 가지고 있는 건 정절이고, 그 시절의 조선 유교적 가치관에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니까 이 얘기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계 질서가 따로 있다.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봐봐. 천상계 질서가 따로 있고 인간계 질서가 따로 있으면 천상계에서 중요한 정절이 인간계에서는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천상계 질서와 이상계 질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천상계 질서인 정절을 지키는 너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밥 비들라고 한 부분을 좀 볼게. 그러니까 왜 이게 질서냐고요. 너 왔어? 얼른 와. 약간 반가워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춘향이 지금 걷고 있죠. 그래서 부인이 명령하죠. 와, 얼른 와. 무슨 얘기야. 질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하들이 저 높이 있는 왕은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이런 왕이 올라가는 계단으로 야, 이리 얼른 와가지고 우리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준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춘향이를 도와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 마음 먹지 마라. 연료를 본받아라. 너 그럼 후세에 이름 남길 거야. 부경화도 누릴 거야.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냐면, 마음을 변치 마라. 연료를 본받아라. 너 근데 나쁜 행동을 했어? 너 그러면 귀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계나 지상계나 잘못된 행동,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귀양 간다, 벌을 받는다. 현생하고 우리 인간계는 똑같은 질서가 있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도 법도에 어긋나면 귀양을 갔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귀양을 가잖아. 또 뭐가 중요해? 여기도 절개지조가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천상계도 법도를 어기면 귀양을 가야 돼. 우리 인간계도 법대로 어기면 귀양을 가야 돼. 둘 다 절개지조 중요해. 당연히 그러면 질서가 따로 있다? 아니죠. 정답은 3번 되겠네. 약간 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묻는지도 모르고 자꾸 내용일체에서 왔다 갔다 판단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문학작품이 최소한 20개에서 한 60개 정도 쌓여야 되고, 여러분 수학에서 유형 하나 연습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국어 공부량이 어느 정도만 쌓여주면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어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활용들 잘 해보시고 수학 커리큘럼으로 또 뵙겠습니다.